먹성비입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경기도 양주에 가고 있습니다. 서울 사는 제가 경기도를 왜 가느냐? 뷔페를 먹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식 뷔페입니다. 서울에 널린 게 한식 뷔페인데 양주까지 왜 가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는 곳은 한식 뷔페 중에서도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한식 뷔페이기 때문입니다. 규모 면에서 압도할 만한 곳이기 때문이죠. 지점들은 인천,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하필 양주냐? 그건 바로 양주점만 2주일치 식단표를 웹에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점들은 이와 다르게 하다가 관뒀거나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차고 꼼꼼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뷔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외래어 바로쓰기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뷔페가 뷔페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프랑스어의 차려놓은 음식이란 뜻의 BUFFET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 알파벳 철자 U는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U나 위로 표기를 하는데 뷔페에서는 위로 표기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 중에서 우라는 소리가 나는 단일 모음 철자는 없으므로 위를 우라고 소리내어 뷔페라고 소리를 내면 원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위라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끝에 있는 자음 소리를 내어 뷔페트라고 안 하느냐 하면 그건 프랑스어 단어를 읽을 때는 끝에 붙은 자음을 어지간하면 소리를 안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T 소리는 안 나는 겁니다. 어찌됐든 언젠가부터 뷔페나 뷔페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었는데 선택은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뷔페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발음해오던 뷔페가 더 정감이 갑니다. 그리고 실상 글로는 뷔페라고 쓰지만 소리 낼 때 뷔페라고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죠. 보통 뷔페라고 합니다. 방귀를 보통 방구라고 하는 것처럼. 언어라는 건 더 편하고 입에 익은 소리를 내는 게 기본이며 합리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표기는 언어의 소리를 이길 수 없다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어찌저찌 거의 도착했습니다. 마을버스로 갈아타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스마트 쉼터가 있는 겁니다. 처음 본 건 아닌데 처음 본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느낌? 그리고 내부에는 휴대기기 자동 충전기가 있는데 그냥 올려만 넣어도 말 그대로 자동으로 그냥 충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무료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휴대폰 충전이라니. 이런 스마트 쉼터가 전국적으로 1000단위가 넘게 있다고 하죠. 정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값진 시스템이 어렵지 않게 상용화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별미지교. 경기도 땅이 넓어서 그런지 단층 건물에 위용 있게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지점들도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들어갑니다. 선불로 결제를 합니다. 내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식 뷔페라는 말이 어울리나 할 정도였습니다. 음식이 놓여있는 코너들도 넓게 퍼져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음식을 위해서 매번 사냥을 했고 실패할 때는 굶는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 현대에는 이렇게 쉽게 손 닿는 곳에서 음식을 구경할 수 있다니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먼저 식기와 수저입니다. 일반적인 한식 뷔페에서는 보통 접시를 하나로만 사용하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디테일함이 음식을 보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슬슬 사냥을 시작합니다. 앞부분에는 집에서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각종 반찬류, 나물, 야채 등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묵과 고사리, 도라지 나물이 있네요.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빔밥 만드는 법과 때깔 좋은 그 재료들이 있네요. 밥 종류도 다양하네요. 백미밥, 흑미밥, 보리밥, 그리고 옆에 야무지게 카레까지. 좋습니다. 전 백미든 흑미든 맨밥은 먹지 않지만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접시입니다. 언제나처럼 야채부터 시작합니다. 치커리 샐러드, 버섯, 고사리, 콩나물, 초장 바른 삶은 양배추입니다. 느린 혈당 상승을 위해 야채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긴 잘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갑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생선가스입니다. 바로 가져왔습니다. 몸에는 별로지만 그걸 무시할 만큼 맛있는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비린맛도 없고 정말 맛있어요. 지금 또 생각나요. 떡갈비도 맛있어요. 속이 실합니다. 역시 소스는 몸에 안 좋지만 맛있어서 어쩔 수 없고요. 다시 출동. 넓어서 멀리까지 걸어갑니다. 치킨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파스타, 쫄면, 잡채 같은 면류도 있습니다. 국과 탕, 스프, 죽요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선택지가 디테일하고 다양합니다.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을 상당히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소울푸드인 제육볶음도 있고요. 불고기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접시입니다. 생선가스를 또 가져왔고요. 돈가스, 그리고 면류들을 담아봤습니다. 돈가스는 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생선가스가 돈가스보다 진열 시간의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또 갑니다. 이번엔 즉석 조리 코너. 여기에는 다양한 분식류가 있습니다. 일단 만두. 김치만두와 고기만두가 역시 디테일하게 놓여있고요. 순대, 떡볶이, 김말이 튀김, 야채 튀김, 동그랑땡과 옛날 소세지 계란 부침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김치전이 있고요. 여기는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별의별 게 깨알같이 존재합니다. 이런 큰 다양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마지막 접시입니다. 얘들은 그냥 우리가 아는 맛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맛이 좋습니다.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제가 절대 먹지 않는 과당 디저트들이 한편에 소박하게 있습니다. 와플을 해먹는 기계도 있고요. 토스트기와 식빵, 잼류들이 있습니다. 먹지는 않지만 깨알 같은 디테일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한식 뷔페의 특징이죠. 퇴식구입니다. 너무 맛있고 배부른 한 끼였습니다. 두 번째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주에 별미지교를 간 날과 다른 날이니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저는 보통 점심 지난 오후에 첫 끼를 먹습니다. 웬만해선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입니다. 1일 1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왠지 화면에서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촬영을 하는 날은 치팅데이이기 때문입니다. 1일 1식을 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하는 제가 촬영할 때는 웬만한 걸 다 먹습니다. 싫어하거나 못 먹는 음식은 빼고요. 그래서 촬영은 신경 써서 하면서도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잠실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회전 뷔페입니다. 회전 초밥집처럼 반찬들이 돌아가고 그때그때 음식을 담습니다. 화면에 담으니 실제 보는 것보다 뭔가 웅장합니다. 키오스크에서 계산을 먼저 합니다. 한식 뷔페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성결제인 것 같습니다. 밥과 오뎅국, 미역국이 있습니다. 접시들이 예쁘게 놓여있고요. 이곳은 일반적인 한식 뷔페들처럼 한 개의 접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접시를 바꿔가며 식사하는 별미지교를 프리미엄 한식 뷔페라고 부르는 건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어쨌든 수저를 챙깁니다. 배고파서 잽싸게 음식을 담습니다. 느타리 버섯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회전 초밥집에는 없는 독특한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던 테이블이 수초간 멈춥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유용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시 고사리를 담습니다. 무생채도 담고요. 궁채나물도 담습니다. 미역줄기 담고. 이쯤 되면 이 반찬들을 보고 뭔가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접시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이섬유 유지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혈당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엄마 반찬 맛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어봤는데 역시 멋집니다. 좋아하는 두부조림입니다. 콩나물 무침도 좋고요. 감자채 볶음도 얼마만에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미채도 국룰이죠. 오뎅볶음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엄청 담습니다. 뭔가 무식해 보이지만 먹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는걸요.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장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김치전을 담습니다. 전 맨밥을 안 먹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약간으로 짠맛을 중화시킵니다. 진미채도 다시 한번, 오뎅볶음 역시 다시, 그리고 제육볶음 정말 맛있습니다. 왠지 이번 접시는 영양소 면에서도 훌륭해 보입니다. 테이블마다 물티슈가 있어서 깔끔한 식사가 되게끔 합니다. 회전 테이블에서는 메추리알을 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추리알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낚습니다. 멸치볶음도 맛있어요. 또 오뎅볶음, 질리지 않아요. 마지막 접시, 미련해 보이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맛에 있어서 정말 손색이 없어요. 너무나 훌륭한 한 끼였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 집이 있는 방향으로 걷기로 합니다. 멀리 롯데타워의 웅장함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봤던 식당 두 곳 모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먼저 양주의 별미지교는 규모와 음식의 다양함, 구성, 디테일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물론 맛도 좋고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프리미엄 한식 뷔페라는 말이 정말 어울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서울 시내에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권에 집중해 있는데요. 그 이유라는 게 좀 더 느슨해진다면 언젠가 서울에 입성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두 번째 식당인 집밥 한 끼도 훌륭했습니다. 맛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제목과 정말 잘 부합하는 음식 구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해주는 맛의 집밥 반찬들 천지였습니다. 가성비도 훌륭하고요. 모든 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쉬운 점은 지점의 수입니다. 현재 서울 설릉과 잠실 두 곳이 지점의 전부입니다. 제가 본 것처럼만 운영되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늘어나야 합니다. 훌륭한 구성의 식당은 더 늘어나는 게 맞죠. 석촌호수입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프라스와 그의 등에 탄 피카츄가 보이네요. 사실 이때 배가 너무 불러서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맛있고 훌륭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나날이 기쁩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